명목화폐는 국가가 보증하는 통화야. 그런데 사람들은 정부는 못 믿겠어라고 하면서 정작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렇지 않게 쓰려고 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정부도 못 믿겠다면서. 근데 어떻게 사기업을 더 믿을 수 있겠냐는 거지.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자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으른이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으른이야.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 발행한다는데 믿을 수 있어? 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핫하지. 그래서 나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정보도 좀 많이 찾아보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뉴스 기사에 조금 더 나의 신경이 쓰이는 게 맞더라고. 자, 근데 궁금한 점이 계속 생겼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미국도 엄청 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물론 제3세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혹은 이렇게 확산돼서 범용성을 갖고 넓은 범위로 이렇게 잘 쓰여지고 있는 나라가 드물지.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체계가 잘 된 나라가 많이 없어. 자, 그래서 제3국 혹은 뭐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개발이 안 된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이 없고 정보를 못 믿겠다 이런 데는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도입하려고 하거든. 근데 미국도 딱 거기에 맞아 떨어졌어.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채권을 사들이게 되고 결국 떨어지는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목적이 맞아 떨어져서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말이 전혀 안 돼.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게. 자, 형들. 요즘 스테이블 코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명목 화폐는 국가가 보증하는 통화야. 그런데 사람들은 정부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면서 정작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렇지 않게 쓰려고 한단 말이야. 아니, 정부도 못 믿는데 어떻게 사기업을 믿을 수가 있겠냐고. 물론 지니어스 액트처럼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하면 확산 속도는 엄청 빨라지겠지. 근데 문제는 그거야.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 군데만 무너져도 그 충격이 연쇄도산처럼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인 거지.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뿌리째 흔들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동시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판하는 시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 당연히 이게 답이 아닐 수 있지. 항상 얘기하잖아. DY or 제로 트러스트. 나도 믿지 말고 그냥 내가 게르니 이놈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나아가서 형들도 좋은 의견을 낸다면 그거를 우리 함께 토론해서 윈윈 할 수 있는 선택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까기만 하는 게 아니야. 비판하되 그러면 과연 어떤 게 더 나을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주장은 이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로 원화에 패깅되면은 안 돼.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에 패깅되어 있지. 즉 형이 만약에 USDT, 테더나 USDC를 가지고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소에 가면 1달러를 바꿔준단 말이야. 보증을 해줘. 지금 보증금이 달러로 묶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대1로 그걸 패깅됐다고 하는데 내 주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로 원화에 패깅돼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다시 명목 화폐라는 리스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가 되는 거야. 명목 화폐가 무엇이냐? 피아트 커런시, 근본위제 다음 나온 그 화폐 제도 시스템인데
근본위제를 알아야 돼. 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달러를 찍어냈고 원화를 찍어냈고 프랑이라든가 저기 뭐야 어, 영국의 파운드 뭐 엔화 등등 찍어냈단 말이야. 핵심은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이 금의 달러를 패깅시킨 후에 다른 나라 국가의 화폐를 달러에 연결시켜서 보정 환율제를 사용했었어. 근데 그게 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왜? 미국 정부를 못 믿게 됐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근본위제가 끊어지고 명목 화폐, 즉 종이 위에 숫자만 써놓은 화폐를 우리가 사용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게 명목 화폐인데 현재 그 명목 화폐가 위기야. 왜? 그냥 정부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 원화를 막 찍어내, 엔화를 막 찍어내, 위안화를 막 찍어내. 기준 없어. 그냥 막 풀어 돈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지. 뭐 10년, 20년 전에 만 원짜리 한 장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겠지. 근데 현재 만 원짜리 한 장이면 뭐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그게 다 명목 화폐 시스템에 맹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로 원화에 페잉되면 안 돼. 내 주장이야, 내 주장. 왜냐하면 그건 다시 명목 화폐 리스크를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스테이블 코인은 명목 화폐 기준이 아니라 현실 자산 또는 인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계속 하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봐는 것도 이게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떠올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등심의 100g을 1로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혹은 계란 한 개, 뭐 계란 한 개가 한 뭐 50g, 60g 되나? 그거 하나의 가치를 1 단위로 해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혹은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 사람이 가진 24시간 단위를 1로 환산해서 정의하는 시간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 어떤 기준을 하나 잡고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 돼야 된다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어.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이 예제뿐만 아니라 뭐 형들도 생각해봐.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요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명목 화폐 시스템에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엔화, 위안화 모두 그 명목 화폐 통화에 스테이블 코인을 패깅을 시켜봤자, 연결을 시켜봤자 명목 화폐 리스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 더 풀리는 꼴이 되고 돈이 더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리고 민간이 발행하는데 하나라도 뭔가 삐끗해서 망한다. 그러면 연쇄도산 일어난다. 정말 무서운 변화가 올 거다.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이런 건 정부가 망해도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소고기 등심 100g, 뭐 계란 한 개의 정의, 뭐 그다음에 한 사람이 가진 24시간을 단위를 1로 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시간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정부가 망해도, 은행이 망해도, 기업이 망해도 가치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왜? 현실에 존재하는 실물 자원이고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어. 그런 아이디어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 위기를 그대로 복제한 명목화폐 스테이블 코인 버전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진짜 스테이블한 기준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앞으로 이런 시각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얘기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거지. 어떤 그 주식에 관련된 좋은 글귀를 하나 그 단톡방에서 봤었는데 우리 소득자료 단톡방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정말 실력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믿는 논리보다 그 논리를 반박하는 주장을 더 깊게 파고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고 사슬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가 떡상할 거다. 정말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가치를 인정받아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자신이 믿는 이런 논리보다 그 논리를 반박하는 주장들에 더 깊게 파고든다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나 봐. 근데 나는
100% 1000% 1000% 공감해. 즉 내가 어떤 걸 믿고 있는다는 거는 색안경을 끼고 그것의 장단점을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야. 스테이블 코인 지금 엄청 핫해. 뭐 미국도 밀고 있고 세계 각국 정부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난리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좋은 점이 뭐지? 단점이 뭐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끝내면 안 돼. 거기서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을까라고 계속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고 또 형들로 하여금 향후에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자, 그리고 다음 좀 더 얘기해 볼 내용이 그 지니어스 액트인데, 지니어스 액트라는 것이 뭐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라는 약자래. 그래서 그게 GENIUS Act라는 거지. 그래서 핵심 내용은 세 가지 정도야. 그래서 발행 허가 기간의 제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은행, 신용조합 혹은 비은행기관 모두 인가만 받으면 발행 가능하지만 인가 없이 임의로 발행할 수 없다. 이것만 보면은 정말 뭐 좋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허가를 제도를 해서 결국 뭐 은행 역할을 하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자, 두 번째, 100% 자산 담보 및 준비금 규정.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수량만큼 반드시 1대1 비율로 달러 혹은 저위험 유동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즉 코인을 단순 약속으로만 발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준비금의 구성 내용을 매월 공시해야 한다는 투명성도 요구가 포함된다. 그 다음에 뭐 자금 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규제 감독 강화, 그 다음에 연방 주정부의 이중 감독 체계,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보면 결국 뭐냐? 이게 결국 관리의 관리를 낳는 거야. 정부를 못 믿어서 혹은 전 세계 각국에서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확산을 시켰는데 결국은 뭐냐? 얘네들이 딴짓 못하게 사기 못 치게 관리 감독을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못 믿는다고. 사람이 하는 일을 못 믿는다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왔잖아.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 근데 다시 스테이블 코인은 명목 화폐, 중앙화된 화폐를 그대로 리스크를 가져와서 다시 스테이블 코인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라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 관련 내용은 지금 소득자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면은 글을 써놨어.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 발행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작성해놨으니까 들어와서 상세 내용을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 요 내용은 뭐 당연히 내가 GPT에 물어본 내용이고 요것도 당연히 다 믿으면 안 돼. 중간중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목만 보지 말고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내용, 궁금한 내용을 다시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DYOR을 해야겠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기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